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술자리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류현진에게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오늘 김하성의 명예훼손 피소건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으로부터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 그런데 임 씨는 또 다른 메이저리거 류현진에게도 공갈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지난 2021년 류 씨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둘 사이 갈등을 빌미로 수억 원을 요구했고 류현진은 3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씨는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이 공표된 상황이라면서도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3년 전 술자리에서 김하성과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된 상황. 이에 임 씨는 자신이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하성은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우선 일단 김하성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그러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는 명예훼손 혐의 피소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전 경찰은 공갈 혐의로 임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미체포 상태 피의자여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 경찰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하는데요. 인천경찰청이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경기남부청에 직접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닌 인접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인천경찰청이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직접 수사 의뢰한 겁니다. 이번 수사의 목적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새나갔는지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사 단계인데 이 씨의 혐의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됐고 경찰은 이 씨 측의 비공개 조사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소환 조사 여부 등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수사 또는 내사한 10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여실장 A씨 등 4명은 수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숨진 이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이며 가수 지드래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신발로 직원들을 마구 때리고 사표까지 강요했던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장 소식 전해드렸죠. 이 조합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고용노동부는 축협에 석 달간 특별 근로감독을 벌였는데요. 노조 탈퇴 강요, 남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등 모두 18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주병을 들어 남성을 위협하는 전북 순정축협조합장 A씨. 노조에 가입했다며 주먹질과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직원 2명을 마구 때립니다. 식당 이곳저곳을 오가며 막무가내로 폭행과 막말을 퍼붓습니다. 네가 삽이 안 쓰면
이제 가만 안 두니까 섭선 그리고 소 살피우세요.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고용노동부는 축협에 대해 석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조합장의 횡포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활동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A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조합장은 피해자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A 조합장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올해에만 벌써 65마리나 발견된 건데요. 경남 내륙에 이어 경기도 접경 지역까지 올해는 특히 확산 범위도 넓습니다. 백신도 없어서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 소독 강화 등 기본 방역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차단 방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올해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6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올해 첫 양돈농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로 보면 멧돼지 ASF는 하루 10건 내외로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부쩍 늘었습니다. 이미 부산에서도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될 정도로 바이러스는 남아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 2건의 양돈농가 발병이 잇따른 것은 가장 피해가 컸던 2019년 초기 확산 속도와 유사합니다. 주변 환경이 다 오염됐다. 멧돼지에 오염된 바이러스가 양돈장 바깥에 뒷산부터 시작해서 동물, 사람, 차량 전부 다 위험원이에요. 문제는 ASF의 경우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차단 방역 열심히 하고 있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막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이 없잖아요. 베트남 정도만 시험 백신을 실험하고 있지만 위험도가 높아 이마저도 곧 중단될 처지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 농장 안팎 소독 강화 등 기본 방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접경 지역 등 13개 시군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매일 양돈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고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 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이 또 한 번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어머니 대회에 타고 나타난 고급 세단에 이어 새로운 SUV인데요. 국내에선 최소 2억 6천만 원에 거래되는 최고급 차량입니다. 고급 승용차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인데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치품을 버젓이 쓰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대북 제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 위원장이 타고 온 차 뒷문에 국무위원장 마크가 보입니다. 지난 15일 공개된 북한 기록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차종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히바흐 GLS 600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최소 2억 6천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최고급 SUV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국 어머니 대회에 같은 브랜드의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고급 승용차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북한이 제재가 무색하게 사치품을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구멍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사치품이라든가 1호 물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는 사실상 중국 아니면 러시아, 그 외에는 다른 해상 루트라든가 이런 허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사실 여부를 긴밀하게 추적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18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안보리에서 다자 외교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